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야간 선물은 개장하지 않았고요. 나스닥 선물이 0.1%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장 시간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태고요. 나스닥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최근에 계속 변곡 구간이 지속되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FOMC와 다음 주 9월 30일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미국 의회 셧다운 이슈에 주목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변곡 구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 공간을 중심선을 이탈하거나 다시 안착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면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와 애플의 이제 고점 신호가 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지수도 꽤나 압박을 받은 상태였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KRX 반도체 지수도 3.26%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2.7%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늘 우리 장세는 하루 종일 이제 좋지 않은 모습. 삼성전자가 2.5%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2.7%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도 모두 좋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조단위 매수와 함께 꾹꾹 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7월 31일에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한 달 반 정도가 됐죠. 8월 한 달 꽉 채우고 9월 또 절반 이상 채우면서 제법 월요일 위클리 옵션의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오늘 상장한 이래 만기 종가 만기 싸움이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아직까지는 큰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거래소에서 상세 정보를 증권사들에게 쏴주지 않아서 어떤 행사가에다가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금융투자가 베팅을 하는지 이 상세 포지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자체는 제가 늘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매매 관점을 보류하거나, 즉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날임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월요일 어떤 흐름이 나와도 진짜 웬만하지 않으면 매매를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짧고 줄여서 금액을 많이 줄여서 대폭 줄여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직장인 주식반에서 이제 알테오젠만 이제 고가의 최종 엑시트 청산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관점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된 결과 이제 알테오젠에서만 오늘 이렇게 수익 실현 인증 쭉 올라왔었죠. 55만 원, 64만 원, 42%, 62%,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샀다고 하시는데 이제 89만 원 수익, 그다음에 55% 270만 원대 수익, 그다음에 62% 220만 원대 수익, 그다음에 이제 48% 24%에서 35만 원, 18만 원에서 총 53만 원대 수익, 그다음에 166만 원 52% 25%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보셨고, 49% 수익 인증, 그다음에 47%에서 230만 원 수익 인증, 그다음에 43% 31만 원도 계시고요. 22% 44% 해가지고 총 33% 167만 원 수익 인증도 계시고요. 가장 이제 컸던 게 가장 큰 수익금이 이거였습니다. 여기 이분 우리 오래 하신 분인데 저랑 한 6년 차 되신 분인데 오늘 764만 원짜리 거대한 수익 인증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알테오젠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이런 성과를 내고 오늘 최종 제가 엑시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만하자, 알테오젠은 이제 그만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이 더 추가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런 사인을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매도가를 다시 정정해서 올려드린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매도가를 높였어요.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호가 상태를 좀 분석해보니까 73,000원 이제 저항대 꽉 채워서 움직일 거라고 추정하면서 이제 좀 높였는데, 제가 72,200부터 73
22,800까지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좀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0분 전에 체결을 다 웬만큼 해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된 고가 라인 72,800을 정확히 찍고 내려왔죠. 오늘 고가는 제가 매도 주문을 걸라고 했던 그 상단 72,800까지 해서 이 부분이었다. 이거를 이제 미리 주문을 걸었기 때문에 웬만큼 다 체결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제가 이제 호가 자리를 이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엑스레이 찍어본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를 적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정혜원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뒤에는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알테오전 오늘 나오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엑시트 한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톡방에도 올려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줄이자.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일단 우리는 마무리한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72,800원 오늘 고점까지 잘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우리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잠깐 조정 거쳤다가 뭐 10만원, 10만원까지 좀 그렇고 8, 9만원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시가총액 4조 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혹시 모르니까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금방 꺾이면 또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또 힘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걸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중해제약처럼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기서 오늘 마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좀 심심하고 좀 힘겨워 보이는 종목들도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급등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건드립니다. 그게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고, 계속 같이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수많은 종목들을 그렇게 겪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비중을 보충하는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면 그 종목이 효자 종목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파생반의 관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주식반에서 알테오전만 고가의 최종 엑시트 청산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관점이 없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뭐 장 초반에 저항대 숏을 잡고, 그렇죠, 여기 장 초반에 우리 선물 장 초반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저항대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숏을 잡고 끌고 왔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3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인 내용이죠.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장 초반에 결과론적인 내용이고, 월요일을 주의하자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위클리 옵션에서 월요일 거 위클리 옵션에서 만긴 날인데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량이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날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조금 손실을 봤죠. 예, 풋매도에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추종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뭐 큰 빛을 발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없이 찍어내는 자체로는 승률이 낮아집니다. 오늘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확률 전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확률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파생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고요. 어쨌든 알테오젠 이렇게 72,200부터 72,800까지 미리 매도 주문을 하시라 말씀드려서 직장인분들도 다 매도 체결을 고점에서 할 수 있게 해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변동성 지수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마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할 때가 됐다.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가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마다
급변동, 시세의 급변동, 올라가다가 급락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주로 하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늘 바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움직임이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보이다가 갑자기 터닝을 해서 급락을 했던 모습으로 변동성 지수가 급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변동성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큰 매수세를 믿고 여기서 롱으로 같이 태워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지 않았어요. 매수 방향으로 타이밍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자기 맘대로 그쵸? 자기들만 먹으려고 끌고 올라왔어요. 그때 위에서 추격하지 않는다. 스캘핑 관점은 괜찮지만 스캘핑 관점은 엑시트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위에서 따라잡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역시 따라잡았으면 위험했죠. 롱으로 오버나잇을 오버 위켄드를 했으면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옵션들은 거의 다 녹았겠죠. 어쨌든 따라잡지 않는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타점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시점까지 기다려서 그때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그래서 2일 연속 급등 후 급락을 주면서 변동성 지수의 급반등이 나왔고 한쪽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될 때 따라잡기보단 반대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 결과는 동시호가 340.93에서 340.67로 떨어져서 끝났는데 위클리 옵션 생긴 이래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생긴 이래 월요일 거 한 달 반 만에 가장 치열한 종가 싸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종가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시호가에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후성 같은 것들 코스피 200 종목들을 동시호가의 하한가를 만드는 하한가 주문이 많이 걸렸었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을 이제 보는 쪽에서는 LG화학을 상한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제 힘을 써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호가 때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주들은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죠.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인데 이렇게까지 내마녀의 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야만 했나. 오늘 요거였습니다. 요거 오늘 동시호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한가 주문까지 걸렸었죠. 동시호가에 삼성 SDI, 삼성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SKC, 후성 이런 것들 굳이 이렇게까지 위클리 옵션이 왜 내마녀의 날처럼 움직였나 싶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품매도를 74억을 했었죠. 요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을 계속 오늘 품매도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한번 상승시키려는 힘을 좀 줄려다가 그 반대급부에 이제 힘에 좀 오히려 거기서 막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종목들이 종가에는 오히려 안 내려가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겁을 주는 형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품매도를 최대한 잘 엑시트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줄 생각에 혹은 반대급부로 기관들의 어떤 이제 주문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 월요일 만기 싸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그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는 현물 주주들 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품매도 74억을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끝에 마지막에 끌어올렸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베팅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340 2.5 풋옵션과 345 풋옵션은 종가까지도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은 그쪽에서 손실을 좀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금요일에 대량 매수 스위칭 매수가 있었죠. 그때 만기 때 점검해드린 대로 만기하고 만기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에 점검해드린 대로 롤오버했던 물량을 매도 롤오버했던 물량을 잡아먹고 매수로 스위칭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1조 원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원위치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시소 게임 가까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의 만기 전까지 내만유의 날 전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하방이었다가 상방으로 스위칭되면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바뀌기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시소 게임 무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런 상태면 방향성을 왔다 갔다 갈피 잡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2월 때도 그랬듯이 최근에 또 8월에도 그랬듯이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들었다 놨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난이도를 높여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다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장 강했던 때가 그런 게 가장 심했던 때가 8월 1일에서 8월 2일 요때였죠. 요때 정말 이때 콜을 보면서 상승을 보면서 손실을 봤던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트릭을 줄 환경, 트릭을 주기 쉬운 그리고 트릭을 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승 따라잡는데도 한 단계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로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스위칭이 나오지 이런 갑자기 터닝하는 이런 환경이 태세 전환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이게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사실 파생시장에서 난이도 높은 해로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몸 사리신 다음에 좀 더 편안해진 상태, 즉 내년장이 만약에 편안해진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때 남으신 상태에서 수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12월물에서 이미 초반 손실 페이스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손실 처리한 거 117억, 그 다음에 평가 손실 36억 합쳐가지고 외국인들도 선물 12월물에서 벌써 15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도 초반 손실 페이스로 시작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현물과 옵션으로 50억 이상 해치가 된 상황이라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추세의 마지노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상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상승 전환되지 않았고 하락 출발해서 끌어올리지 못했고 하락 출발해서 음봉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주 크게 키우진 못했습니다. 딱 지지받을 만한 자리에서 버티고 끝났어요. 요 지점. 금요일에 시가 혹은 저가 부근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세의 마지노선을 깨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342.65인데 여기를 깨지 않았고 종가로 이 부분을 깨는 날부터는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일 나오든 모레 나오든 이번 주 내에 나오든 다음 주에 나오든 어쨌든 마지노선 여기 경계선을 깨는 날이 나오면 그때부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정상으로는 다가오는 FOMC 그리고 9월 30일에 예정된 미국 의회 셧다운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모두 두 개 다 시장에서 일정 지나가면 소화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FOMC는 좀 클 수 있지만 이미 9월 동결 확률이 98%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상 여부와 금리 경로 즉 점도표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미 금리와 이런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서 너무나 지겨운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정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가려던 대로 잘 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작년까지야 FOMC가 워낙 컸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일정이 지나가면 충분히 어떤 변화가 나와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은 이미 금리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익숙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회를 노리시는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점을 준비하시면서 차곡차곡 현물을 언제 쓸지 기다리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근데 얼마나 내려오고 어떤 속도로 내려올지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그냥 올라갔다가 시간을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남은 일정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파워가 크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중국도 이제 명절 앞두고 소비 촉진이 뭐 되면서 지금 해외 여행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다고 하죠. 내수 경기도 그렇고, 이제 중국인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예약건들도 보면은 소비를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했던 거를 이제 폭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일에 있는 LPR 금리 결정도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에 의거해서 중국도 반등을 노린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는 충분히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조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덕은 부릴 수 있어요. 다시 조단위 매수하고 매도하고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조단위 변덕을 부리면서 좀 난이도를 높이고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줄여서 보수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한되 기회를 준비하자 정도로 오늘 마감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 오픈톡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 구독자 닉네임이 들어간 구독 중인 내용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수료 전국 최저로 협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제 유튜브 더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신청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